세 가지 정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국립대학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과연 우리 대학들이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집단인가? 대기업의 애로 기술은 대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사실은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은 종합적인 기술이라서 대학의 산학협력만으로는 연계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실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체에서는 정부 자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사실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기술에는 관심이 없다. 핵심 기술보다는 뭐 기계를 갖다가 어떻게 온라인을 하느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세세적인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노하우 같은 거에 관심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대학도 살고 기업도 살려면 결국은 대학은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집단이 돼야 된다. 지금은 중소기업도 원천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산학협력의 개념을 기업의 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다 원천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바꿔야 된다. 특히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보다 원천 기술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학이 이 지역 발전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혁신에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 같은 데서는 뭐 산학협력 5개년 계획으로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하고의 어떤 연계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이 더 이상 아까 저희 충남대학교 총장님께서 발표했지만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 지식이 사회 경제적 가치까지 가져야 된다. 즉 말해서 산업화, 사업화에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의 첨단 연구 복합단지를 유치하는 어떤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지역 사회에서 지방에서 기업체가 입주하기 가장 최적합지는 바로 대학 주변입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그 도심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워낙 어떤 여건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대학 주변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대학의 유유 교사라든지 대학의 유유 부지를 이용해서 연구단지를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의 산학협력 5개년 계획에 캠퍼스 산업단지라든지 산업부의 캠퍼스 산업융합지구 사업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사업인데요. 아마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간단하게 시간이 조금 추가됐는데요.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원대학교에서는 아이디어 랩이라고 해서 기업의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대학원 실험실을 만들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산업체하고 그 논의를 해서 한 40개 업체에 설명회를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학부 4학년들한테 장학금하고 생활비를 제공을 하고 이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그 기업체의 주제만 연구하도록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죠. 그러나 아이디어 랩을 만들고 두 번째는 강의 중의 일부를 그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강의를 해서 지금 도교는 지금 한 6만 명 정도 있다가 1만 명 정도로 주민이 줄었는데 도교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읍내에 내려와서 수업을 받고 거리를 좀 다니고 하면서 도시의 활성화를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앞에 말씀드린 캠퍼스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아이디어 파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캠퍼스 내 산학협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부, 산업부하고 지금 그다음에 춘천시, 강원도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랩, 그다음에 아이디어 팩토리, 아이디어 파크로 이어지고 이 아이디어 파크가 아이디어 시티가 되고 아이디어 코리아가 되는 어떤 그런 대학이 결국은 가치를 창출하는 뭔가를 제공하는 그 장소가 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오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학이 지역 창조 경제의 어떤 혁신 주체로서 서기 위해 가지고는 대학 중심의 어떤 이런 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여러 군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정말로 혁신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랑 안 하는 데랑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학이 그런 어떤 혁신의 주체로서 이 끌어나가야 되겠는데 이 혁신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국립대학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대기업 중심의 이런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지역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의 핵심 뿌리가 제대로 발전을 하고 이러려면은 일본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동반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사립대학이 하지 않는 우리 국립대학이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론들을 우리 국립대학교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유도해가지고 이 사립대학하고는 좀 특화된 그런 쪽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제시를 하고 끌고 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국립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그래도 그 지역 중심의 어떤 주체 세력으로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이 수도권에 있는 또 이 국립대학들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형편도 있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지 스스로 알아서 취업이나 창업을 잘 하지만은 이 중간 정도 이하의 학생들은 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취업, 창업,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번 이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기술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게 하면은 어떻겠냐 하는 게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오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MIT 출신들의 15%가 이 창업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창업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창업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그 신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히 국립대학에서 우수 자원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육성을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취업 이외에 창업 쪽으로 우리가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교육부에서 이 대학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그런 우수 학생들을 창업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쪽에 좀 집중적인 좀 지원을 좀 해주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나 산자부나 미래부나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서 창업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창업의 강좌라든지 창업 동아리라든지 뭐 창업 휴학제, 창업 대학원제도 뭐 좋은 제도는 다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스타 기업이 되는 이런 창업 기업들을 육성하는 거는 이게 제대로 전주기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립대학이 좀 우선적으로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창업 교육 아니면 또 기업가 정신 이런 교육을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학 아니면 대학원에서만 이걸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초중등 과정에서도 기업가 정신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마인드를 향상을 시키고 이러려면은 이제 이 고등교육에서뿐만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부터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좀 더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의 일부가 이제 진로 체험이라든지 자유학기제로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학에 있는 그런 자산과 재능들을 초중등 학생들한테 그거를 연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국립대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는 저희가 이제 국립대이다 보니까는 국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유 시설들은 우리가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기술 창업 쪽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기술 창업 쪽으로 가려면 결국은 교수님과 학생 아니면 대학원생들의 그 연구한 결과를 기술 창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지원 체제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들은 하지만은 실험실 창업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졸업하기 전에 창업에 도전도 해보고 연습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 국립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유 시설이다 보니까는 실제적인 그 창업 시설, 창업 소재지를 대학교 주소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다 바깥에다가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 제도가 이와 같은 거라면은 그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제도를 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한다라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이 창업의 생태계가 좀 더 제대로 구축이 되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 창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국공립대학들은 고등교육의 어떤 질적인 발전 그런 걸 또 선도해 왔고, 특히 그 고등교육의 다양성 또 기초학문 보호하는 그런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구현하고 또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도 해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솔직히 말씀 올린다면은 타이든 본이든 간에 그 역할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은 평생 동안 직업을 6번 이상 바꿔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했던 기관에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인재로 양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창조 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 그것은 창의성, 주도력, 그리고 또 열정, 이것을 좀 꼽았습니다. 실제 우리 정경련에서 우리나라 중대기업 포함해서 400개 기업의 CEO들한테 가장 채용하고 싶은 인재상이 뭐냐라고 설문을 했더니 44%의 CEO들이 도전 정신과 추진력이 강한 인재를 뽑고 싶다. 이렇게 좀 답을 한 것도 그러한 지금 사회가 어떤 인재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우수한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그 지역 내의 대학에 진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 우리가 체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 그 각양각색의 사회 또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의 포괄적 학습 인정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별로 취유 창업 트랙과 함께 또 학문 트랙 이 두 가지 트랙을 분리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랄지 또 현재 고등교육법상 산업대학 또 전문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험학습 인정제 이런 것들이 우리 4년제 대학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립대학도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학 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경제 관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간 균형 발전 또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대학이 저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안해 주셨던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가진 대학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떤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범정부 차원의 좀 통합적인 정책 운영에 대한 심도 깊은 관심, 고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국립대학 기반의 취창업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논의를 말씀드리고 대학의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표 1은 2016년 8월 정보 공시 기준으로 취업률인데 한 50%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취업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이 굉장히 이러한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 생태계 구성 요인을 업슨 글로벌에 이제 제안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정부 정책과 리더십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 자금이죠.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셋째가 창업 문화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창업의 성공 스토리나 또 아까 주제 발표하신 분들 다 글로벌 사례를 전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것이 이제 창업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지원 측면에서 보육센터 또는 교통 클러스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등등 이런 것이 이제 지원 측면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가 지속 가능한 창업과의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그런 개념을 검증해줄 초기 수용객들, 생산 전문가들 이런 어떤 마켓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6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다음에 대학이 하는 그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중기청 창업 선도대학 고도화 방안에 나온 얘기인데요. 창업 휴학제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대학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국립대학 기반의 취창업 생태계 선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대학이 할 일을 정리해 보면 3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취창업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다른 설명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 전체의 기업가 정신의 확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앙트리프리너십 하면 보통 창업이라고 하지만 이걸 좀 넓게 해서 아이디어를 가치와 기회로 바꾸는 것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정부 각 부처 기관에서 창업에 관심을 갖고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효과적으로 엮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까닭을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 간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경쟁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와 기관은 취창업 단계, 교육 멘토링서부터 쭉 그 단계별로 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달리하는 국립대학 중심 연계형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